아이고, 정신 사나워.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너는 다 큰 애가 언제까지 이럴래? 한어머니는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이 한심하고 걱정되기만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만 믿고 놀기 좋아하는 매튜는 마냥 철없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매튜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뜻밖의 한국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매튜가 한국행까지 감행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죠. 매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매튜의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튜 데이비드입니다. 아마 정신사납고 혼란하기만 했던 제 삶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텐데요. 저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넉넉한 뒷받침에 폭주하는 경주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사고치고 그런 아이는 아니었는데요. 락과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냥 놀기 좋아하는 청년이었죠. 부모님 덕분에 풍족하지만 뭔가 늘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늘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 제 옆에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전부였어요. 항상 내 아가, 사랑하는 아가라며 안아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저에 대해 조금의 관심도 없던 바쁜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단지 하나 공부였어요. 부모님과 유일하게 하는 대화는 시험 성적과 관련된 것이었죠.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 반항하는 가장 큰 방법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니 당연히 혼이 났고 제 뜻대로 되지 않아 힘이 들 땐 늘 할머니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전부였던 할머니마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제발 할머니만은 저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다 지쳐 자고 일어나면 또 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할머니가 없는 그 어전함은 어느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까지 돌아가시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약하게 구는 저를 늘 못마땅해 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생활은 계속되었죠. 부모님께서는 돈을 벌어오라고 안 할 테니 어디 가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라고 늘 성하셨습니다. 아니면 가게라도 하면서 사장이라는 타이틀이라도 붙여놓으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그럴수록 더욱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료한 삶은 싫었기에 음악이든 무언가를 즐기는 일에 몰두했었죠. 사고라도 안 치고 다니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을 대신 나가게 된 날 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향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오랜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좋아하셨고 제가 학교가 끝나고 오면 할머니는 항상 저와 차를 마셨었어요. 저도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할머니는 항상 제 눈을 보시며 들어주셨고 공감해 주셨었거든요. 저는 어려서 입에도 맞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마신 차가 참 좋았습니다. 어쩜 할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간은 할머니의 향이 짙게 배어 있었죠. 각국의 다양한 차를 드셨지만 한국의 전통차도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주전자와 귀여운 모양의 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그때의 익숙한 향과 편안함이 느껴져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성인이 되면서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미친 듯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를 추억하며 한국 전통차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한국 전통차에 대해서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닥치는 대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한국문화원에도 다니며 전통차와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었죠. 집에서 부모님은 쓸데없는 짓을 하러 다닌다며 뭐라 하시더라고요. 언제는 생산적인 일을 좀 찾아서 하라더니 제가 무슨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관심이 없으셨죠. 제가 무엇을 하고 다닌들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 무언가를 보여드린 적도 없고 부모님의 성에 찰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부모님과 저는 늘 평행선을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차 문화는 정말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를 우려내며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죠. 확 뜨겁게 달아올랐다 확 식어버리는 그동안 제가 살아오던 방식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에 점점 빠져들게 될 즈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부모님께 한국에 가겠다고 하니 당연히 찬성할 리는 없었죠. 그런데 뭐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너가 처음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한 사실만으로도 놀랍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소한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겠다니 너무 위험부담이 큰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든 지원해 줄 테니 다른 일을 찾아보면 안 되겠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의욕이 생겼고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에서의 삶이었죠. 처음에는 다도협회도 다니고 곳곳에 전통찻집도 다니며 차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더욱 깊이 공부하고 많은 종류의 차들을 음미했습니다.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노란머리의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신기해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다도에 있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더군요. 차를 우려낼 다구와 차, 물을 준비하는 일에 언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구와 잔을 예열하고 적당한 온도의 물을 끓이고 차가 우러나길 기다리는 시간에도 언어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어 공부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어요. 늘 시끄럽고 정신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오던 저로서는 저의 이런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지만 기다림의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공허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허함을 여유로움으로 채우는 순간이 제게 왔던 것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저에게 찾아온 가장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했을 때 느꼈던 편안함을 느끼며 심신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치유의 느낌이었을까요? 이런 차 한 잔이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게 제가 다도와 한국 전통차에 푹 빠진 이유였죠.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저는 급기야 전통찻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같이 치유를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란머리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찻집을 운영한다는 것이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어요. 제가 어쩌다 한국에서 전통찻집을 하는지 그들은 궁금해했죠. 그럼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듣는 망나니로 지내왔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마시는 행위에서 오는 편안함을 느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차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차 한 잔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단지 무의미한 생활만을 즐기고 있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부모님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아마 그때 제 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놀란 눈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차를 대접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진한 향기와 건강에도 좋은 솔잎차를 준비했었죠. 다구와 솔잎차, 물을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차오와 잔을 예열하고 솔잎을 덜어내 적당한 온도의 물을 부어 우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 부모님께서도 말없이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첫 잔을 따라버린 후 부모님의 찻잔에 정성껏 따라드렸죠. 어머니는 제가 처음으로 따라드린 차를 마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널 믿지 못하고 혼자 두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표정과 몸짓이 정말 편안해 보인다며 이렇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하셨죠. 부모님도 많이 늙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외면의 할머니 품에서 어리광만 부리던 그 꼬마 매튜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른이 드디어 된 것 같았죠. 못 믿어오셨던 부모님께서는 사실 저를 영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중한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와보길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며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의 전통문화와 차에 대해서 공부하며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죠. 외국인이 다려주는 한국 전통차가 맛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봐 주세요. 매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끔은 부모님과 자식의 사이가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인 경우가 많죠. 매튜가 부모님과 마음으로 나누는 화해를 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은 다도 또는 차 문화를 즐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른 형태로라도 한 번쯤은 가볍게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